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비상 최고위 지금 소집하신 거죠? 예. 한동훈 대표께서도 위험에 처할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감수해야 될 것이고 정치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대표님, 지금 약간 위협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신가요? 괜찮으십니까? 군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 저는 통화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 말을 꺼내기 전에 국회로 향하는 도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이죠. 그때에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발빠르게 자신의 입장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화면이기도 하고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로 향했는데 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한 여권 관계자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회에 절대로 가지 말아라. 내가 들은 첩보인데 가면 체포가 될 것이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기도 끄고 하루 정도 은신처에 숨어 있어라. 잡히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관계자에 대해서 정보력도 있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같은 이야기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일단 그 당시에는 판단을 해서 국회로 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비상계엄이 있었던 그날 여권 관계자로부터 국회로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 은신처에서 좀 숨어 있어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주변에 밝혔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봤습니까? 이 얘기를 한 대표로부터 측근이시잖아요. 그날 사퇴하는 날 저녁에 의원들하고 저녁 자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전해 들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했던 얘기 중에 그리고 나도 체포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 그것도 감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계엄을 해제하러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들어가면은 본인도 신변이 뭔가 체포 등등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친 한동훈계 의원들하고 만찬했다는 소식은 전해드렸죠. 아마 그 자리에서 한 것 같다 이런 거에 신조 지금 전략기획부총장 얘기는 그러면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아마 이제 기자들이 또 달라붙을 거 진짜 이런저런 이 얘기 말고 또 어떤 얘기가 했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허준 변호사님 또 일각에서는 거봐 엊그제 김어준 씨가 나와서 한 말과 같잖아 뭐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김어준 씨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물론 출처가 불분명해서 확실하지는 않은 정보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13일에 국회 과방위에 나와서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암살조가 운영이 됐다는 제보가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얘기를 지금 군 관계자들이 증언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적인 증거가 확보가 된 상황은 아니고 특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의 치읓도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입장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포 여부부터도 불분명한데 암살까지 있었다. 이거 좀 너무 충격적인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지금 얼마 전에 구속됐죠. 노상원 전 정부사령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내란을 모의했다. 비상계엄을 모의했다. 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그때 이 사람 구속할 때 영장에 어떤 내용이 적시가 됐냐면 HR 부대 요원 5명을 대기시켰다는 거예요. 이 HR 부대라는 것은 북파 공작원으로 암살을 주요 임무로, 그러니까 주요 요인들에 대한 암살을 임무로 하는 최정예 특수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살설이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 측 내부 보고서에도 암살 부분은 좀 상당히 허구가 가미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속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배우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 진술로만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체포 명단 불러주니까 쭉 받아 적다가 한 열 몇 명 적다가 누구 얘기 나오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만 받아 적지 않았다는 건 그만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아 적었을 당시 그까지는 명단이 있으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니 왜 지금 말로만 다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아무도 내지 않고 있어요. 네.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찢어버렸다, 어떤 사람은 어디다 적다가 그냥 버렸다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제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보세요. 저희 다 말씀드려 죄송해요. 국무위원 중에
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최상무. 관계자한테 뭐 쪽지를 전달받았는데 주머니 나중에 있었는데 나중에 파봤다. 그러면 그걸 버리지 마라. 그게 그냥 일반 뭐 그냥 뭐 메모예요. 그걸 버렸을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안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중요한 증거잖아요. 왜 그거 안 밝혀요? 말로만 해요. 지금. 그러니까 계엄 상황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건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국무회의 같은 데서 무슨 지시를 받거나 이런 보관해야 돼요. 그거는 지시사항으로 철도해야 서류에다가 보관하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나 청와대 회의 때 대통령실 회의 메모조차 다 그럼요.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이송되잖아요. 그럼요.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다 기록하는 게 맞는데 그걸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고 그러고 제가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군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일부러 그걸 찢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검찰 조사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 조사에서 나온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비상계엄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체포 명단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체포 지시를 받은 각계 인사들의 명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명단이 누구냐. 물론 없다 그래요. 지금 여인영 방청사령관도 그때 옆에 있는 종이에 적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 명단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얘기했던 것이 주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명단 작성에 관여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작성이나 또는 말을 했을 가능성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뭐 신문에 별로 기사를 안 나오고 있어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6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몇몇 의원들을 통해서 그 당시 한 전 대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당분간 휴식을 취하고 싶다. 그리고 혼자 차를 끌고 국내 여행을 다니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워낙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만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예상했던 것보다 덤덤하고 쿨한 모습이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면서 한 전 대표가 일했던 국회 본관 이 당대표 사무실은 비워지고 있습니다. 그 전날부터 사퇴 전날부터 이 당직자들이나 보좌진들은 짐을 싸는 모습이었고 현재 비워진 그 사무실은 향후 비대위원장이 사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행 가면 좋잖아요. 제가 그리고 좀 이렇게 인생이 복잡해진 이후에는 여행을 잘 못 갔어요. 어디 하나 가도 알아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게 좀 달라졌죠.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 대표가 그 일정을 보면은요. 정말 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빽빽한 데다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면서 그 이후에 뭐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뭐 밤잠도 설치고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뭐 어찌되었건 지난 16일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나서 본인의 시간을 좀 갖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행도 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이제 뭐 방구석 기타리스트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연주 실력이 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뭐 기타 연주하시는 분한테 제가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펜타토닉이라는 그 연주 주법이 상당히 잘해야만 할 수 있는 주법이래요. 이제 그런 거를 하고 또 음악 좋아하는 거 듣고 아마 이제 그렇게 당분간은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계에 다시 들어올 것이냐, 정치를 재개할 것이냐, 그러면 그게 언제가 될 것이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그거를 약간 눈치챌 수 있는 뉘앙스는 남기고 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날 떠나면서 그 국회 본청의 그 계단 많이 보시는 분들 그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차를 타잖아요. 거기 내려오면서 권성동 권한대행한테 당을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떠났거든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떠났을까요? 그리고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지금 뭐 장면도 보고 계십니다만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난 걸로 봐서는 다시 돌아오는 쪽에 무게를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지금 그 헌재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따라서 비단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국내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시점은 좀 연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